내가 그때 널 잡았더라면 너와 나 지금보다 행복했을까. 마지막에 널. 오늘은 NC소프트와 카카오, 네이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NC소프트 그렇게 우리의 애를 태우더니 자사주가 드디어 들어오긴 들어왔습니다.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이나 2015년에 행해진 자사주 매입보다 무려 3일 동안 안 들어오고 있다가 드디어 월요일날 오늘 들어왔는데, 오늘 들어온 것도 60만원 깨지니까 그때서야 장중에 신청을 했고요. 생각보다 신청 수량은 조금 많았습니다. 만주 신청했고 오후장부터 들어오기 시작해서 매수 1호가나 매수 2호가에 이렇게 올려놓는, 대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면은 기타 법인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1612주 여기 잡혀 있죠. 마우스 보이는데, 그래서 만주는 NC소프트가 매수한 거고 612주는 기타 이제 다른 일반 법인이나 아니면 자문사가 매수를 했을 때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외국인 기관은 역시 팔았고요. 개미랑 NC소프트 자사주가 오늘 좀 주가를 그나마 이 정도로 받친 날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체결 가격은 59만 1,551원입니다. 이 평균 체결 가격이고요. 만주가 평균 이 가격에 체결되었다. 59만 1,551원에 체결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저는 이제 이베스트 증권 HTS에서 제가 캡처를 한 건데, 이 자사주라고 입력을 하시면 어느 HTS나 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사주 신청 현황과 체결 추이, 일자별 추이는 거의 모든 HTS에서 제공을 하니까 그거는 지금 사용하시는 HTS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사주 매입을 수요일 날부터 들어올 수가 있었죠. 수, 목, 금 3일을 안 들어오고, 오늘도 장전 매입 내역에 없어서 안 살려나? 아니면은 정말 추석 지나고 사야 되나? 추석 지나고 살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3개월 동안 정해진 3개월 동안 사겠다고 얘기한 기간 안에만 다 사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루에 살 수 있는 주문량이 한도가 있는데, 그 주문량이 굉장히 커요. 아마 7만 주인가 됐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한 5일만 사도 사고자 하는 수량을 전부 다 살 수 있는 거잖아요. 4일 반, 5일만 사도. 근데 지금 3개월 동안 거래 내역은 추석을 빼도 거의 한 50거래일 전후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뭐 크게 걱정은 안 해도 왜 안 들어오고 있나 싶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다 못 산다, 내가 1899억 원어치를 사기로 했는데 1000억만 산다, 아니면은 아예 아무것도 못 사고 0원이다, 그러면은 거래소에서는 그 주문 낸 적이 있나, 그 주문을 어떻게 냈나를 이제 하나하나 다 살펴본다고 합니다. 노력을 얼마나 했나, 자사주 매입에 얼마나 노력을 들였나를 봐서 그게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갑자기 회사가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거나, 아니면은 뭐 M&A가 갑자기 들어올 수 있죠. 넥슨이 갑자기 다시 들어와서 NC소프트 내가 다시 산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NC소프트가 넥슨이랑 경영권 분쟁을 한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막 점상을 날라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나 못 샀다. 그랬을 수도, 그런 일이 만약에 발생한다, 공시만 띄워놓고 안 사는 경우가 만약에 발생하면은 두 가지를 거래소에서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산다고 공시를 했는데 안 했으니까. 그럼 불성실 공시법인 1회 지정은, 근데 이거는 사실 너무 흔해서 페널티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매입 종료일부터 자사주 매입이 1개월간 금지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자본시장법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페널티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전에는 이게 3개월이었는데 이게 이제 변경이 됐고, 그래서 자사주를 산다고 하고 나서 안 사는 거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실질적으로 회사에 큰 페널티는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다르게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저도 제가 주식을 한 20년 넘게 했지만 자사주를 산다고 했는데 안 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투자자 신뢰가 엄청나게 하락하겠죠. 지금 제가 오른쪽에 띄워놓은 차트가 두산
일봉 차트인데 두산이 2008년에 두산 지금 현재 두산 바켓이죠. 한국에도 상장돼 있죠. 그 두산 바켓을 인수할 때 증자 안 할 거다라고 했는데 증자를 하고 나니까 이게 하한가 두 방을 맞았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두산 신뢰도 하락 이렇게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은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기관 외국인이 전부 다 주식을 던져서 다시 당시에 지주사인 두산이랑 두산인프라코어가 이틀 동안 하한가를 맞았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한가가 15%였어요. 가격 제한폭이. 그래서 15%, 15% 이렇게 하락했던 적이 있습니다. 카카오 지난주까지 스토리는 일단 보험 쪽은 지금 거래액 자체가 negligible 하다, 그러니까 거의 무시할 만하다.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진 않다. 이제 센티멘트에는 나빠도. 그리고 투자 대출 중개 부분이 걱정인데 카카오페이가 2주 안에 UI 개편하고 중개 판매 분리해서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오늘 사업 개편 보험 판매 잠정 중단한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의 펀드멘탈 대비 하락이 깊었으니 이거는 매수를 해도 된다는 논리가 안 맞게 된 거죠. 판매가 잠정 중단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잠정 중단이어서 이게 언제 다시 어떠한 형식으로 서비스가 돌아올지는 모르는 현재 상황이고요. 이 잠정 중단은, 이 서비스 영역의 중단은 회사의 중대한 영업상 변경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증권 신고서를 정정을 해야 되는데 이 회사가 정정을 요청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금감원이 정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뉴스핌에 단독으로 나온 기사인데 증권 신고서 정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금감원이 지금 이렇게 종료 부분에 나왔고요. 증권 신고서가 정정이 된다는 건 심사를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스크린샷은 카카오뱅크가 상장 예비 심사 결과를 거래소에서 받은 거를 다트에다 띄운 건데 여기 보면은 상장 예비 심사 결과의 효력 상실 4번에 투자 설명서, 예비 투자 설명서, 간이 투자 설명서의 내용이 정정된 경우 지금 정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고요. 그래서 다음 달 14일 날 상장하려고 하던 계획은 아무래도 연기가 다시 한번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네이버 파이낸셜은 매출 95% 이상이 간편 결제라 이번 규제 영향이 거의 없는 게 맞고, 워낙 예전부터 SME랑 상생해야 된다는 압박 때문에 준비도 카카오보다 잘 되어 있고 스마트 스토어에서 매출에서 떼어가는 부분이 2%밖에 안 돼서 다른 플랫폼이나 쿠팡이나 이런 데보다 더 낮기 때문에 규제 리스크에서 자유로워 보이기는 하나 내년 대선 앞두고 국회에서 포퓰리스트나 정치색이 이제 짙은 규제에 대한 얘기가 자꾸 표면화되면 투자 심리에 영향이 안 좋을 것 같다. 이거는 네이버, 카카오 둘 다 적용되는 얘기고 아마 토스 상장까지도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외국계가 카카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고 있나 좀 살펴봤는데 크레딧 스위스는 아웃퍼폼을 유지를 했고요. HSBC는 중립 윌리엄 오닐 앤 컴퍼니라고 여기도 이제 증권회사인데 미국계 증권회사인데 여기는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바인데 이분이 커버하시는 분이 데릭 히가라는 분인데 이분이 커버하는 커버리지 업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인터넷이나 이쪽만 커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분 레포트를 읽어보지 않아서 신뢰할 만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는 뉴스가 나오기 전부터 계속 언더웨이트 인라인 해서 목표 주가 13만 원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자, 지금 보시면 모건 스탠리 요분은 목표 주가랑 주가 괴리가 상당합니다. 이 노란색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게 목표 주가고 하얀색이 카카오 주가인데 완전 따라돌고 있죠, 지금. 목표 주가가 주가를 계속 따라가는 모양입니다. 근데 폭락을 해줘서 이번에 목표 주가가 목표 주가가 주가 위로 올라왔지만 이러면은 시장에서 뭐 매수나 매도에 대한 얘기를 해도 뭐 그닥 영향력이 있는 애널리스트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고요.
이 주가를 목표 주가가 따라가는 형식인 그런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시장에 영향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레딧 스위스는 목표 주가 19만 원 유지했잖아요. 네이버에 대해서도 아웃퍼폼 유지하고 있고 카카오 역시 아웃퍼폼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그냥 장기 성장성에 방점을 찍고 계속 아웃퍼폼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레딧 스위스는. 그리고 HSBC는 홀드 의견인데, 이 부분은 HSBC는 카카오는 홀드인데 네이버에 대해선 바이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카카오 보시면은 공매도가 아직도 많이 나옵니다. 현재 공매도 업틱룰 적용 오늘 30만 주 나왔고, 지난 금요일날 43만 9천 주 나왔고, 목요일날 0주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이 전날 공매도 때문에 급격하게 하락을 해서 공매도가 평소에 아마 6배인가 이상 증가하고 어느 정도 5% 이상 하락하고 그러면은 하루 동안 쿨 오프 하라 그래서 공매도가 금지되는데, 그 기간 동안 공매도가 금지된 게 9월 9일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다 나온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공매도 금지가 하루 걸렸었다. 최근 카카오에 대한 그 프로그램 매수 매도가 상당합니다. 이거는 지난 금요일까지의 프로그램 매수 매도를 매수 매도 합쳐서 순으로 보지 않고 그 매수 매도를 따로 발라낸 겁니다. 매도 금액이 2,400억, 매수 금액이 1,700억. 급락할 때는 9월 8일 날은 매도 금액이 5,600억, 매수 금액이 1,580억인데, 이 프로그램은 누가 사용합니까? 외국인들이 가장 비중이 높고요. 기관도 사용을 하고 개인은 거의 사용을 안 하죠.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거래소 규정상으로는 15개 이상의 종목을 한 번에 주문을 낼 때는 반드시 기계로 주문 내는 거다라고 표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거래소에 있는 모든 종목들 매매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 프로그램의 비율 중에 카카오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전체 프로그램 매수 매도 중에 카카오의 프로그램 매수 매도가 얼마인지를, 파란색이 프로그램 순매수 순매도고, 이거의 5일 이동 평균선, 요 오렌지색 빨간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게 5일 이동 평균선인데 지금 완전히 0 밑으로 내려가서 직전 최저점을 깨고 내려갔죠. 자, 지금 보시는 이 차트는 카카오의 프로그램 매수 매도 점유율입니다. 전체 코스피 200, 전체 코스피 종목 중에 카카오에 대한 프로그램 매수가 전체 프로그램 매수에서 얼마, 그리고 카카오에 대한 프로그램 매도가 전체 프로그램 매도 중에 얼마를 시계열로 나타낸 건데, 지금 프로그램 카카오 한 종목에 대한 프로그램 매도가 이날 9월 8일 날 무려 한 17%까지 증가를 했었고요. 매수도 이제 같이 따라오긴 하는데, 매수는 직전 고점을 돌파를 못했죠. 근데 카카오에 대한 프로그램 매도가 아직까지 매우 높다. 아직까지 계속 카카오를 프로그램 매도를 통해서 덜어내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이 꽤 많다. 지금 지표로 보면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차익 거래는 빼고 비차익만 가지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번 주만 지나면 추석인데, 코로나 발발 이후로 한국에 못 들어간 지가 벌써 한 20개월 정도가 됐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국 갔다 온 게 2020년 1월인데, 제가 있는 이 싱가포르도 지금 다시 500명대를 넘어서고 있고, 인구 대비로 보면 한국 대비 지금 더 많은 상황이고, 위드 코로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이번 추석에는 한국에 있는 가족들 얼굴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코로나 언제 끝나는지. 혹시 저처럼 외국에 살고 계시거나 혼자 계신 분들은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